32. 1863년도의 건강개혁에 관한 이상. 예리한 질문들이 답변됨. 이상에 관한 질문. 당신은 뉴욕 댄스빌에 있는 건강기관을 방문하기 전이나 그 주제에 대한 저술을 읽기 전에 건강개혁에 관한 당신의 이상을 받았습니까? 답변. 이상 중에 건강개혁에 관한 놀라운 주제가 내 앞에 열린 것은 1863년 6월 6일 미시간 오세고에 있는 A. 일리아드 형제의 집에서였습니다. 나는 그 이상을 받은 후 14개월이 지난 1864년 8월 이전에는 댄스빌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 선물 3권, 4권과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호소를 쓰기 전까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잡지의 6호분에 나의 6개의 기사의 대부분을 써내기 전까지는 건강에 관한 어떤 저술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뉴욕 댄스빌에서 발간된 생명의 법칙이라는 책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J.C. 잭슨 박사가 저술한 건강에 관한 몇몇 책자와 위에서 언급한 그 이상을 받을 당시 댄스빌에서 간행된 다른 출판물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저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1863년 9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나의 남편이 선지자의 음성이라는 J.V. 하임스 장로에 의해 출판되는 정기 간행물에 그것들이 광고되어 있는 것을 볼 때까지 몰랐습니다. 나의 남편은 그 저술들을 댄스빌로부터 주문하였으며 메인 톱샴에서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업은 그에게 그것들을 읽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으며 나는 나의 이상을 기록해내기까지는 그것들을 읽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므로 그 책들은 포장지에 쌓인 채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던 뉴 잉글랜드 미시간과 뉴욕주에서 친구들에게 건강의 주제를 소개하고 약물과 동물성 고기에 반대하여 말하며 물, 깨끗한 공기, 적절한 음식에 찬성하여 말하자 당신은 생명의 법칙에서와 트랄, 잭슨 박사들에 의한 다른 출판물들, 그리고 또 다른 책들에서 가르치는 의견과 매우 근접하게 말하는군요. 그 인쇄물과 책들을 읽어보셨나요? 라고 반응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나의 답변은 읽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건강 문제에 대한 나의 빛을 주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의사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나는 나의 이상을 완전히 써내기까지는 그것을 읽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한 나의 6 기사를 쓴 후에 나는 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저술들을 살폈으며 그것들이 주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들과 매우 근접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조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또한 나의 형제 자매들 앞에 그 주제를 유능한 저술가들에 의해 기록된 대로 제시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출판하기로 결심하였으며 그곳에 이미 언급한 저술들로부터 많은 것을 발췌하여 놓았습니다. 의복개혁이 게시된 경위. 질문. 자매들이 옷을 입음에 있어서 마루로부터 9cm 올라오도록 하는 것은 증언 11번의 내용, 즉 그것들이 여성의 게헤트르 장화위를 어느 정도 덮어야 한다고 말한 내용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답변. 의복의 끝에서 마루까지의 적절한 거리가 인치로 내게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무리의 여성들이 길이와 관련된 다음의 의복들을 입고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사지에 부담을 주며 걸음에 방해가 되며 거리를 쓸며 그 더러운 것을 묻혀드리는 요즘 유행하는 길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나쁜 결과에 대하여 나는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 부류는 유행의 노예로서 연약하고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 앞을 지나간 두 번째 무리의 의복은 여러 면에서 마땅했습니다. 사지가 잘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군인 유행이 그 첫 번 무리에게 지웠던 짐으로부터 자유로웠으나 선량한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편견을 주고 그들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손상시킬 정도로 짧은 옷을 입는 극단으로 치우쳤습니다. 이것은 뉴욕 댄스빌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 가르쳐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입혀지는 미국 의상의 영향이며 모양입니다. 그것은 무릎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모양의 옷이 너무 짧은 것으로 내게 게시되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명랑한 얼굴을 한 자유롭고 탄력 있는 걸음의 세 번째 무리가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옷은 내가 적절하고 아담하며 건강에 좋다고 묘사한 길이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이든, 즉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는 등의 어떤 경우에도 거리나 가로의 오물들을 몇 인치 아래로 두어 거기에 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전에 진술한 대로 그 길이는 인치로 내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술 및 행습과 이상의 관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는 비록 내가 이상을 받을 때처럼 그것을 기록할 때도 주님의 영에 의존하지만 내가 본 바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들은 천사에 의하여 내게 말해진 것으로서 내가 항상 인용부호로 두르는 경우 외에는 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진술하겠다. 의복의 주제에 대하여 쓸 때 그 새 무리에 대한 이상이 내가 그것을 이상 중에 볼 때처럼 명백하게 나의 마음에 재생되었다. 그러나 적절한 의복의 길이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내 자신의 언어로 묘사되도록 내게 이름되었으며 나는 의복에 아랬다니 여성의 장업 위까지 내려와야 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일을 완수하였다. 그것은 이미 언급된 그런 경우에 의복이 거리의 오물에 닿지 않도록 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나는 내가 본 것과 근사한 길이의 옷을 입었으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대로 묘사하였다. 북미시간에 있는 나의 자매들 역시 그것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어디서나 길이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한 규칙이 제시되었으며 우리 의복의 길이가 마루로부터 8 내지 10인치임을 알게 되었다. 이들 중에 어떤 것들은 내게 보여진 본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것들은 약간 짧았다. 이상을 받은 날인 6월 6일에 기록된 건강에 대한 진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우리가 특별히 돌보아야 함을 보았는데 이는 우리의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증언은 아직도 증거되어야 하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내가 무리들을 기다리며 접대하며 바느질하는 데 시간과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하였음을 보았다. 나는 집안을 돌보는 일을 제쳐놓아야 함을 보았다. 의복을 준비하는 일은 유혹물이다. 다른 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동을 위하여 내게 힘을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 일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존해야 하며 필요되는 경우 우리의 증언을 증거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힘에 대하여 주의해야 하며 다른 이들이 질 수 있으며 져야 할 짐을 우리 스스로가 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보았다. 나는 우리가 유쾌하고 희망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장려해야 함을 보았는데 이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모든 이의 의무이나 특히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우리의 건강에 돌려야 함과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마음에 괴로워하고 과담시키는 것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도록 해야 함을 보았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서 우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의 건강이 보다 완전할수록 우리의 활동이 보다 완전할 것이다. 건강개혁의 원리를 준수하고 가르침. 나는 우리가 힘을 소진하고 과도하게 일하며 근심하면 감기에 걸리게 되고 그런 때는 위험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순간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돌보도록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건강의 법칙을 범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정반대로 살면서 그분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과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않는다. 건강에 주의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일깨워 줄 것이나 그들의 짐을 우리가 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의무임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각종 부절제, 일과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부절제에 대해 반대하며 그들에게 치유와 건강과 청결과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품, 순수한 물에 대하여 지적해줄 의무를 가진다. 유쾌한 감사의 태도. 나의 남편은 그의 마음이 잘못된 면, 어둡고 침침한 면을 곰곰이 생각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슬프게 하는 생각과 주제들을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유쾌해야 하며 행복해야 하며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의 건강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설교하지 않을 경우 나의 남편은 안식일에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휴식을 취해야 함을 나는 보았다. 건강 주제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 되며 그 주제에 대하여 마음들을 일깨워야 함을 나는 보았다. 건강개혁에 관한 저술에 대한 1867년도의 회고. 건강하고 순결하고 건전한 마음은 그 지성적 기능이 흐려지지 않으므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건전한 경험을 하는 반면 병약한 마음은 병든 경험을 한다. 건강한 삶에 따르는 행복은 매일의 보상이 될 것이며 그 자체가 건강과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이상 중에 내게 보여진 것들에 놀랐다. 많은 것들이 정면으로 내 자신의 생각과 교차되었다.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머물렀다. 나는 그것을 내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이상에 대한 나의 첫 번째 기술은 영적 선물 제4권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질병과 그 원인들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나의 6기사 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우리는 1863년 6월 23일 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간을 방문해달라는 예기치 않은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곧 여행을 하면서 나의 책을 끝내려는 의도로 8월 19일 동부 여행을 떠났다.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기존의 잘못과 관련되어 내게 보여진 것들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그 문제를 써내는 데에 집회 이외에 나의 거의 모든 시간이 소요되었다. 동부로부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나는 개인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약 500쪽을 기록해냈다. 1863년 12월 21일 동부로부터 돌아온 후에 나는 영적 선물 제4권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 증언들을 포함하는 크기의 책을 낼 것을 기대하면서 영적 선물 제3권을 쓰기 시작하였다. 쓰는 동안 그 문제가 내 앞에 열려졌으며 내가 처음 계획했던 몇 쪽에 내가 써야만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란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문제는 열려졌으며 제3권은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제4권을 시작하였으나 일을 끝내기 전 인쇄를 위하여 건강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나는 몬트레이로 가라는 요청을 받았다. 우리는 갔으며 거기서 기대한 만큼 우리의 일을 속히 끝낼 수 없었다. 나는 인쇄를 위한 그 자료를 종결짓기 위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며 그 다음 주에 만날 약속을 남겼다. 뜨거운 날씨에 이루어진 이 두 여행은 내 힘에 겨운 것이었다. 나는 거의 끊임없이 1년 이상 써왔다. 나는 보통 아침 7시에 쓰기를 시작하여 밤 7시까지 계속하였으며 그 후에 교정지를 읽기 위하여 쓰기를 멈추었다. 내 마음에 너무 심한 짐이 지워졌으며 3주 동안 나는 밤에 2시간 이상을 잘 수 없었다. 나의 머리는 계속 아팠다.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에 관하여 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증언을 써내려고 의도하면서 나는 이상 중에 본 건강에 관한 가장 필수적인 요점들을 제4권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백성들 중에 그것이 배포될 수 있도록 1864년 8월 23일에 제4권을 마쳤다. 나는 그 책자를 위해 준비할 힘이나 시간이 없었던 건강에 관한 일부 중요한 문제를 유보하였으며 1864년 동부 여행 기간에 그것을 써내기로 하였다. 다른 이들의 의견이나 책과는 독립적으로 쓰여짐. 건강에 대하여 내가 쓴 것은 서적이나 간행물에서 취한 것이 아니다. 내게 보여진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진술할 때에 당신은 생명의 법칙 혹은 수치료 저널이라는 잡지를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나는 그들에게 아니요, 나는 그 간행물 중에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본 것은 거기에 실린 많은 가르침과 매우 크게 일치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건강에 관하여 내게 보여진 것들에 대하여 레이 박사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나는 건강을 다룬 간행물을 본 적이 없다. 이상이 내게 주어진 후에 건강 문제에 대한 나의 남편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동부 여행 중에 그는 책들을 입수했으나 나는 그것들을 읽지 않았다. 나의 관점은 분명했으며 나는 나의 책을 완전히 마치기까지는 어떤 것도 읽고 싶지 않았다. 나의 관점은 다른 이들의 서적들이나 의견과는 독립적으로 쓰여졌다.